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내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식량과 정한영입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인하대학교 병원의 나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인천권역심내혈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병원 신경과의 나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인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혹시 인천의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인천 권역심내혈관 센터는 2012년에 지정을 받아서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네, 인천권역심내혈관센터는 다른 권역에 비해서 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인천은 아무래도 서울 옆에 있는 그런 큰 도시다 보니까 인구 300만의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천에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유입되거나 또는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여기서 사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유입 유출 한마디로 유동 인구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하기가 조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거노인처럼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도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런 분들이 환자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소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 같은 걸 잘 관리해야 되는 그 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예방하고 교육하는데 좀 더 이렇게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 지역은 뭐 그 옹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령도라든지 연평도라든지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지방이 많이 있고 또 강화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도서지방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원격 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헬기 같은 걸 동원해서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그런 도서 지역을 좀 포함하고 있는 면이 또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는 그 출입하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공항 출입하는 환자들을 또 보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인천권역센터의 뭐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천 지역의 특징하고 인천권역센터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입 인구도 많고 그만큼 또 유출 인구도 많고 그런 것 같고요. 또 인천 지역이 워낙에 또 점점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서 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워낙에 인천에 여러 가지 여러 도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도서 지역에 환자들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진료에 대한 경험 같은 게 좀 있으실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제 환자 중에도 이제 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백령도나 이런 데는 사실 하루에 2번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날씨에 따라서 병원에 와야 되는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날씨 기상이 안 좋으면은 며칠씩 못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때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뭐 1년에 뭐 2회 정도는 그 지역에 가서 보건소 교육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는 요즘 이제 앱을 많이 씁니다. 앱을 써서 환자의 뭐 영상 같은 것도 우리가 전달받기도 하고 또 환자의 상태 같은 것도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뭐 혈전용해제를 쓰는 게 좋겠다,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예전엔 닥터 헬기 사업이라고 해서 헬리콥터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하고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또 뭐 그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조금 또 이렇게 특히 도서지방만큼은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찬반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도서지방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그런 원격 진료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이런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진짜 오기도 힘들고 의사가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환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다른 센터와 좀 다르게 또는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어려운 점 같은 게 또 있으셨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독거노인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 건강 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고 지금은 또 한쪽 팔다리를 못 쓴다거나 말이 잘 안 된다거나 굉장히 더 이상은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가족들과도 뭐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실제로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는데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원을 받기도 법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나중에 다시 혼자 사는 환경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절실하고 그런 걸 이제 여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가 요즘 많이 그래도 활성화가 돼서 그런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런 환자들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의 그런 돌봄을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환자들 재활을 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독거노인 같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이제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러한 사례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뭐 환자 하나하나의 사례는 뭐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 이렇게 보람이 사실은 환자들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가시면은 그래도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대개는 뭐 자기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볼 때마다 뭐 보람도 느끼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타성이 젖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사실은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선생님도 환자 보다 보면은 경험하시겠지만 환자분이 많이 좋아지셔서 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자기 예전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태로 가면은 다시 흡연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이분은 뭐 다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흡연을 다시 해서 제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저랑 신랑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한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제 응급실로 오셔서 다시는 걸으실 수가 없게 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환자를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해서 환자가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데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면 가족들에게도 참 너무 불행한 일이고 해서 근데 그런 게 1년이면 몇 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환자들 담배 피는 거 굉장히 못 살게 굴어서 어떻게든 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환자를 경험하게 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렇게 환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또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로서는 잘 되는 케이스도 많이 보는데 참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도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인하대병원에 계시는 권역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혹시 뭐 한마디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뇌졸중을 진료하는 저희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신경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영상의학과, 재활학과 선생님들, 또 이제 심혈관 담당하시는 심장내과 선생님들, 그리고 예방관리 사업 하시는 예방관리 쪽 선생님들도 참 다 저희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노력을 다 열심히 하신 것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천권역의 그런 심혈관 환자들의 사망률이라든지 발생률 그런 지표를 보면 우리 센터가 설립된 이후 우리가 사실 인천권역이 굉장히 그런 지표들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권역센터가 발족되고 나서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매년마다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보람도 많이 느끼고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정말 다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사실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같이 일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나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인천 권역심내혈관센터 그리고 인천 지역의 여러 환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 밖에도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국민닥터를 모시고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